바스락바스락 여러분의 부서진 멘탈을 잡아드리는 멘탈 구조대. 구조대입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심각성에 대해서 그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이 다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 두 사람이 다 인지를 못하는 게 또 더 심각한 그런 것들이죠, 사실.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하면 요즘 뉴스나 기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폭력의 감금, 협박 이런 것들이 다 데이트 폭력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게 어떤 폭력보다도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사랑했던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한테 피해를 입는 거니까 그게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더 그런 게 이제 피해를 입고 그거에 대해서 뭐 법적 조치나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보호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거가 너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얽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좀 분노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그 기사와 뉴스들을 보면서 그 피해자들의 그 힘듦에 대해서 많이 묘사를 하지만 진짜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 가해자들이 도대체 어떤 심리로 어떤 정신 상태로 이런 일들을 벌일까. 네,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뭐 학문적인 이유를 찾자면은 뭐 이게 왜곡된 소유욕이라든가 그릇된 집착, 뭐 분노와 충동 조절의 문제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의미도 없고 변명도 안 돼요. 이거는 어떤 뭐 아파서 뭐 병이라서 이런 폭력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인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정말 너무 뭐 후지고 네. 뭐 어떻게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거는 못나고 찌질하고 쓰레기 같아서 폭력을 저지르는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그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폭력이라는 거를 자기가 어떤 열등감 때문에 밖에서 깨지고 돌아와서 평소에 화난 걸 억눌렀다가 네. 가장 만만한 대상한테 폭발을 시키라는 거거든요. 아, 그 왜 그러냐면은 네. 여자친구 예를 들어서 오빠가 마동석이다. 네. 그럼 절대로 못 때려요. 아, 무서워서 못 무서워서 하죠. 못 때리죠.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거 보고 때려요. 자기 이 폭력이나 이거 네.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알면서 다 계산해서 네. 만만해서 이거는 뭐 해도 되겠다. 네. 이거 후폭풍이 없겠다. 후환이 없겠다라고 계산을 다 하고 굉장히 비겁하게 만만한 대상한테 약한 대상한테 네. 그걸 또 하필이면 제일 사랑해야 될 제일 아껴줘야 될 약한 여자친구한테 이걸 화풀이처럼 폭력을 한다는 거는 네. 정말로 비겁하고 못된 행동이에요. 아, 그럼 그냥 막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마동석이 오빠면 안 때리는 거 선택적인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 이거 진짜 완전 또라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어떤 안타까운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진짜 나쁜 사람이니까 인성의 문제. 인성의 문제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와, 진짜 그러면은 인성이 그런 사람이다 싶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인성도 인성이지만 그 피해자들이 이렇게 피해자들한테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데이트 폭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피해자들은 사랑해서 그러나 보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되게 용서해 주려는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알고 지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정말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이 실수를 눈 감아주고 싶은 이런 마음은 정말 이해가 되는데 네. 오히려 정말 이 사람을 아끼고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은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 폭력이라는 거는요.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네. 그리고 쾌감이 생기거든요. 남자가 폭력을 가할 때 네. 이 사람이 나한테 꼼짝을 못하네. 그리고 내가 갑이 되네. 이거를 기억을 해요. 네. 우리의 뇌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더 쉽게 다음번 폭력이 이어지고요. 더 센 폭력이 따라와요. 그걸 생각을 하면은 용서를 하지 말고 이 사람한테 정말 올바른 행동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게 정말로 그 남자친구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대화를 통해서 쉽게 이렇게
뭐 잘 되지 않을까, 한 번으로 족하지 않을까, 더 이상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네, 있죠. 빌미를 줄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가해자들이 이제 그 데이트 폭력을 할 만한 가해자, 그러니까 언젠가는 데이트 폭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조 증상 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있을까요? 뭐 데이트 폭력의 예비군들, 네, 후보군들 그쵸. 어떤 게 있나? 네네. 그 제일 일반적인 거는 뭐 욕하고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 그게 대표적이죠. 그러면은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 평소에 운전을 막 엄청 거칠게 해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뭐 화낼 수는 있는데 좀 지나치게 뭐 민감하게 화를 낸다든가 분노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알 수 있겠네요. 뭐 대표적인 게 난폭 운전. 네. 뭐 누가 끼어들면 굉장히 심한 욕을 한다든지.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 술 먹으면 개가 된다. 이거 굉장히 틀린 말이에요. 정말 네. 틀린 말입니다. 술은요 사람을 개로 만들지 않아요. 술 먹어서 개가 되는 사람은 원래 개인 사람이고요. 네. 술은 그거를 드러나게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술에 대해서 특히 술 먹고 하는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 예. 한번 뭐 술 먹고 그런 건데 실수라고 생각해요. 실수라고 생각하죠. 너그럽게. 네, 네.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닌 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가 넘어가면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취한 거거든요. 네. 그럼 걷질 못해요. 아, 걷지 못한 네. 상태가 그 정도.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술에 취해도 폭언을 하고 욕을 하고 때릴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안 취했다는 거예요. 알고 때리는 거고 비겁하게 술로 변명하고 이렇게 넘어가려는 겁니다. 네. 오히려 술에 취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은 더 엄격하게 혼내야 되고 더 벌을 줘야 되고 다시는 이런 술을 핑계로 이런 짓을 못하도록 네네. 더 확실하게 잘못들 교정해야 돼요. 아, 진짜 술에 너무 관대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술이 뭐 술을 통해서 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인 거를 드러내게 할 뿐. 네. 그래서 진짜 술 가지고 뭐 관대하게 뭐 심신미약이다 뭐 더 봐줘야 된다 이런 거는 진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 어제 새벽 서울 중구의 한 골목. 젊은 남성이 여성을 발로 근데 이 사람이 걷어찹니다. 술에 취해도 폭언을 하고 욕을 하고 때릴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안 취했다는 거예요. 알고 때리는 거고 알고 때리는 거고 알고 때리는 거고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저지른 일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일어났을 때 뭔가 무서우니까 네, 맞아요. 네, 뭔가 이렇게 좀 대화까지는 아니라도 달래거나 좀 되게 이렇게 그렇게 편하게 하려고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두려워서 시도를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떡할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남자친구가 눈앞에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 네. 여자분들은 좀 놀라요. 네. 당황하고 마비가 되지. 이럴 때 적극적인 신고를 한다거나 그럴 생각은 쉽게 못해요. 네.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면. 그리고 실제로 신고를 한다 그래도 네. 경찰이 찾아와서 네. 두 분이서 잘 해결하세요. 맞아요. 부부든 커플이든 저희는 개인사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네네네. 뭐 잘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돌아가 버리죠. 2차 보복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그렇죠. 이게 굉장히 제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고 네. 이게 심각한데 사실 굉장히 무서워서 네. 또 관계를 또 끊지 참아도 이거를 끊기 힘들다. 용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이해가 돼요. 네. 근데 그럴수록 정말로 없는 용기를 쥐어짜서 정말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눈앞에서 남자친구가 이렇게 데이트 폭력 같은 폭행을 저지르려고 한다면은 네. 우선 이걸 바로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 자리를 네. 박차고 도망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너무 놀라서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최대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고 네. 절대로 그런 행동을 인정하거나 용납하거나 달래려는 행동이 네. 오히려 그거를 기름에 불을 붙이려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이래도 되는구나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정말로 그거를 단호하게 정말 너무 싫어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울지언정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딱 말을 해줘야 된다.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학습하고 더 빌미를 줄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아예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리거나 네. 뭐 대하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다면은 네.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내가 이런 걸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네. 이런 폭력적인
뭐 말과 욕설과 행동은 나는 절대로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네. 최선을 다해서 네. 자기 의사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의사 표현을 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게 네, 맞겠네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남자친구니까 뭐 봐준다든가 대화도 아니고 네,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건데 와, 데이트 폭력이라는 그런 용어도 있잖아요. 데이트 폭력이 사실 데이트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건데 이 용어도 사실 되게 웃기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말 자체가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폭력이에요. 데이트 폭력, 연애 폭력이라고 해서 조금 그 단어가 순화되는 게 아니라 용서해 줄 게 아니라 네. 그냥 폭력이고 엄연하게 정말 범죄고 나쁜 짓이고 네. 그냥 처벌받아야 돼요. 네네. 남자친구니까 봐주는 게 아니라 더 2배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더. 네, 왜냐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네. 그래 사람은 나를 이제 모르는 사람이야. 그 재발은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남자친구가 나를 때렸어요. 내일도 때리고 모레도 때리고 2대 3대 이렇게 반복될 수가 있어요. 아, 진짜. 맞아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맞는 게 아프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한테 맞는 게 아프겠어요. 남자친구 너무 그렇기 끔찍하죠. 때문에 예. 이거는 2배로 처벌을 하고 2배로 나쁘다고 인식을 해야지 절대로 뭐 데이트 폭력이네 연애 폭력이네 뭐 한 번 용서해주는 뭐 이런 너그러움 같은 단어는 네. 아예 생각도 하지 말으셔야 돼요. 진짜 그런 너그러운 거랑은 완전 데이트가 들어가지만 그냥 네.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네. 맞고 오히려 더 강력한 폭력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네. 와, 지금까지 저희가 데이트 폭력 관련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연애하면서 여러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데이트 폭력이라는 그런 것들의 피해자들 그리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너무 사람들 예,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 분들에게 약간 진심을 담아서 한마디씩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한번 네. 제가 정말 단호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도망가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세요. 절대로 용서해주지 마세요. 무조건 재발합니다. 그런 나쁜 남자는 무조건 만나지 말라는 게 저희 결론이에요. 그 일이 생기기 전에 그 법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그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꼭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나쁜 그 데이트 폭력을 행하는 나쁜 남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단호하게 벌하고 안 된다고 가르쳐주는 게 그 사람과 자신을 둘 사람을 위하는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네.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 뭐 사연을 받기도 하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연을 그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이메일이 있어요. 거기에서 받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데이트 폭력 여기까지 네,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멘탈 구조대였습니다. 괜찮은 느낌이었는데요? 괜찮은 느낌이었는데요? 점점 막 이제